7과는요 5과 6과랑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 5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거나 잘못 사용하면 생기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6과는 어떤 양상을 떴냐면 이카로스 신화라는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 소재를 통해서 그 두 가지의 그림을 갖고 비교하면서 그것도 역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5, 6과가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7과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야기하는 대화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하필 소재도 그닥 그냥 관심이 그렇게 딱히 없는 막 우주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지지고 볶고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서 대부분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느낌의 지문이 반드시 하나씩은 끼거든요. 7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기본적인 시험 유형은, 즉 문제의 유형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게 딱히 없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특강 때 했던 거, 그리고 5, 6과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흡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7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들어. 그래서 냉정하게 쭉 보면요, 6과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8과, 그 다음 5과, 그 다음 7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드네? 그러면 성환아, 이 7과는 언제 공부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람마다 달라. 본인은 7과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추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공부한 사람이 잘 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중학교니까 진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외우고 다 공부하는 거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가 꼭 고등학교 가기 전에 가져야 되는 시야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100점 맞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이걸 고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공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중학교 지금 너네 하는 이 공부량에 고등학교는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니네 하는 거의 5배 정도가 그나마 적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분량이 많은 학교를 갔다, 그럼 최대 8배까지도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정도 공부해서 100점 나오니까 난 공부를 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등학교 가서 신세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딱 하나. 나중에 19살 때 좋은 대학에 가보자 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7과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시험 직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가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할 때는 판단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제대로 써먹고 다 알게 되는 순간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수학을 봤는데, 윤종아 요즘 수학 뭐해? 그때 수학 푸는 거 봤던 거 같은데, 뭐였더라? 무슨 삼각형 나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모르지 너 지금. 기억 잘 안 나지? 윤서야, 수학 범위 기억나? 근데? 학원에서. 아니 그냥 너네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 혹시 기억나? 네. 뭐야? 사각형부터 경우에서. 경우에서 배워 요즘 중3?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각형 같은 거 보면 넓이, 부피 이런 거 구하겠네? 부피는 안 구하겠구나. 그냥 평면도형이니까. 평면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걸 배우겠죠.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잘해, 내가.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만 하고요.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를 못한다 하면 영어는 안 하다 꾸역꾸역 에이씨 하면서 시험 전날에 하다가 결국 시험을 못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난 경우의 수가 어렵다 하면 당연히 경우의 수를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잘해, 그리고 내가
굳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건 시험 직전으로 다 미루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르셔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두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다. 세 부류가 있다고 칩시다. 중학교 때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잘하는 애들 10명 중에 1명이에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못했다가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애도 있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10명 중에 5명이 어떤 케이스냐면 중학교 때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못하는 케이스예요. 이러면 이제 상담하면서 좀 속상해. 쌤 제가 중학교 3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제가 렉스강 오기 전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강의를 했어요. 중학생을 안 가르쳤거든요. 고등학생 위주로 가르치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특히 고1 맡으면 중학생 때까지는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그래서 요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기에 공통점이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해봤고 시간 관리라는 거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중학교는 충분히 10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너네 지금 이번 기말고사 100점은요 솔직히 좀 관심 없어요. 100점 맞으면 그냥 내가 딱 뭐만 얘기하고 끝낼 거야. 잘했다. 너가 잘나서 잘 본 거야. 수고했어 라고 하고 그 이상 그 얘기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잘 보면 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끝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걸 연습하는 거. 그래서 100점이 안 나와도 좋아. 근데 그걸 연습을 해봤으면 전 그게 더 오히려 큰 보람이고 큰 결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좀 배워보세요. 중2 때. 알겠죠? 그리고 중3 때 한 번 더 해보고 고등학교 가시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알겠죠?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대로 잘 보고 수능은 수능대로 잘 보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도 다 챙기는 그런 멋진 놈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위인전을 읽든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보든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다 뭐냐면 시간을 잘 써.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야. 니네 학교에도 분명히 있고 니네 고등학교 가도 분명히 이런 놈이 있을 거야. 어떤 애들이냐면 쟤는 분명히 학교에서 놀거든? 맨날 쉬는 시간에 맨날 축구하러 가고 맨날 매점 가고 맨날 그냥 놀기만 해. 근데 시험 잘 보는 애들 있지? 제가 대학생 때 되고 싶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를 분명히 쟤는 진짜 안 해. 막 수업도 잘 안 들어와. 맨날 과방에서 놀아. 맨날 얘 어디야? 지훈이 어디야? 하면 전화하면 맨날 술집에 있어. 근데 시험은 다 A뿔이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살아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절정으로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친구들 놀 것 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것 다 시험 보고 할 것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껴졌던 게 뭐냐면 확실히 시간을 잘 써야 되는구나. 누구한테나 다 주어진 24시간인데 그 24시간에 성공한 사람들 되게 현명하게 쓰고요. 이런 거야.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아름다운 덕목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만 하는 바보는 안 됐으면 좋겠어. 너네가 알겠죠? 그럼 인생 아깝잖아. 그치?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그래서 중학교 때 후회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컴퓨터 게임에 너무 몰두해서 밤을 새서 키가 안 큰 거. 이거 너무 속상하다 알겠죠? 둘째는 뭐냐면 차라리 그냥 놀걸. 요즘 여러분들 몇 과목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면 11과목 봤거든요. 중간 기말 다. 수행평가도 다 보고요. 11과목 보는데 그걸 뭐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어. 열심히를 했거든. 근데 쌤이 너네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11과목 다 평균 내가 한 5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수학이 일단 항상 20점, 30점대였으니까 쌤이 수학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못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놀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고 내가 막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거든. 너네랑 똑같이 독서실도 가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시험 기간에 밤도 새보고요. 해봤어요. 시험을 못 보더라고. OMR까지 맨날 꽃 그리고 있고 어떡하지 찍을까 막 1, 2, 3, 4, 5 막 눈 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반짝이는 데다 체킹하고 막 이런 거 했어. 그런 것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숫자 막 찍고 그렇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실패해도 돼요. 성적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득시켜 드릴게요. 이거 연습하느라 그랬다. 내가 고3 담임인데 내가 하라고 했다. 죄송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음에 얘 무조건 100점 나오게 자시도 잘하겠다라고 총대 맬 테니까 니네 그거 해보고 싶으면 해. 실패해도 돼. 나는 너네가 제발 실패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못 봐도 돼요. 중학교 2학년 이거 잘 봐서 뭐합니까? 70점 나오대 60점 나오대. 근데 양아치처럼 했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그거 빌미 삼아서 대충 살지 말고. 알겠죠? 해보려면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그거 해서 나중에 혹시 알아? 여기에서 전원 다 서울대 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는요 니들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지금부터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돼요. 그럼 시간을 현명하게 쓰려면 1단계가 있어요. 이 다이어리 쓰는 사람, 다이어리랑 플래너 같은 거 그거 한번 써보세요. 일정표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이런 A4용지 이면지에다 써도 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내 거를 보여줄게. 잠깐 기다려. 이게 제 다이어리? 그러니까 업무 일지예요. 업무 일지. 렉상에 있는 모든 하루하루의 기록을 다 한 거거든요. 잘 보시면요. 제가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한 게 1월 27일부터네요. 1월 27일날 보이세요? 업무 이거 한 거? 몇 개 했는지 이만큼 한 거야 하루를. 이거 다 했어. 안 한 거 없잖아, 그죠? 이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필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저가 이렇게 되게 많이 했지. 살날이 없네. 이렇게 유난도 많았죠. 다 기록했어요 하루를요. 전혀 플랜은 안 짜고요. 하루에 뭐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내가 까먹을까봐 그리고 하루를 기록함으로써 내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여태까지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제가 업무상에서 실수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거 덕분에. 그리고 업무를 다 차질 없이 다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 아까 얘기했잖아. 난 노는 것도 잘 노는데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 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 그런 인생을 꿈꾼다면 기록을 해보세요. 하루를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냐면 기록을 했잖아. 나는 기록을 하는데 점차 어떤 게 나한테 중요하고 어떤 게 나한테 불필요할지가 감각이 생겨. 신기하게 그냥 기록만 해서 나는 단지 기록만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8월부터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잖아. 일주일 동안 너네도 마찬가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을 거야. 학교에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판에 쩍 깔아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설계할까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시간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든다고요. 그냥 난 뭐 했다고? 필기만 했다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잘 보면 다음 주 계획 안 세웠어. 다음 주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이 업무가 이만큼이나 있어서 바쁠까봐 어제로 다 미뤄서 어제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다 한 거고요. 이제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에 나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여기 있는 건 다 그런 거야. 막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 특히 오늘 희주가 오늘 안 하는데 내일 보강 온대. 그럼 오늘 교재 안 줬으니까 내일 줘야지. 이런 거 쓴 거예요. 끄적인 거. 다음 주에 기록 안 해놨죠. 대강의 스케줄만 써놨어요. 저도 안 해요. 플랜 안 씁니다. 왜냐면 계획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 틀어져.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해봐야 계획 다 틀어져. 그래서 내가 느낀 그 생각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기본적인 계획을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또 쉬워. 그냥 뭐만 하라고 했어요? 하루 어떻게 사는지 기록만 해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저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평가를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첨삭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수정 보완해 나가시면 더
발전해 있는 인생이 되겠지.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플래너를 사서 1년 동안 쭉 기록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년 끝나면 뭐야? 고등학생이네. 그죠? 그럼 습관이 돼 있겠네? 그럼 너네는 넘사벽의 인생을 살 거야. 내가 단언할 수 있어. 그리고 고3 때 끝나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뭐 술 한잔 사주시면 더 고맙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확신할 수 있어. 내가 산증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조언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실패해도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겁먹지 말고 해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치유가 본격적으로 할게. 우리 보감듣는 희주가 어디서부터 저 양반은 수업을 시작할까 할 텐데 희주야, 자 이제부터 할 거야. 자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도 같이 한번 수업 해봅시다. 자, 한 문장씩 잘랐죠. 자, 자습서 기준으로 일단 먼저 수업을 하나씩 해봅시다. 자, 여기는 등장인물이 좀 여러 명 나와요. 일단 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족은 아쉽게가 아닌가? 지구 사람이 아니라 좀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라다라는 애가 있고 라다의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조니가 있고 그다음에 이 둘의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가족이죠. 식구 딱 4명이에요. 그죠? 이 4명이 막 얘기하고 뭐 하고 막 이래. 자, 그럼 한번 볼게. Rada lived on a little world. 라다는요 살았대. 그러니까 과거지. 옛날 옛적에 이랬답니다 라는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라다는 살았습니다. 조그만 세상에서요. 근데 그 세상이 저 지구 멀리래요. 그래서 그녀는 그럼 라다는 여자이구나. 라다는 살았대요. 거기에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뭐 남동생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남동생 존이랑 같이 살았답니다. 자, 라다의 아빠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worked 일을 했대. on spaceships 우주선에서. 그러니까 우주선이 직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에 택시 이런 거 하신 건가? 어쨌든 그렇대요. 그 다음 보면 Only Rada and Johnny were children. 근데 여기 이 별이 되게 신기한 게 다 어른이고 애들은 딱 2명이야. 자, 인구구조 박살났죠. 자, 여기는 진짜 초고령 울트라 하이퍼 초고령 사회네요. 라다랑 조니만 얘네 둘만 애들이었고요. 그들은 즉 얘네 얘기한 거죠. 얘네는 여기서 태어났대요. 즉 우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아빠가 라다한테 그리고 조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We'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여기서 사실 좀 의미심장한 게 back이라 그랬잖아. 그럼 한 번은 지구에 산 적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조금 소름 돋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지구로 돌아갈 거야. 그것도 언제? 내일이라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건 그냥 교양 수준에서 필기 안 해도 돼. 이거 내가 차이점 알려줬죠? 이거 둘 다 너네 막 미래 시제 이렇게 배웠잖아. 이거 하지 말라 했잖아. 조동사 언제 쓴다고? 사관아, 조동사 언제 써? 추측할 때 쓴다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내일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내일 갈래 하면 일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정해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 내일 쉬네? 다음 주 월요일에 안국중학교에 가야 돼요. 그죠? 그건 뭐예요? 정해진 사실이니까 비고잉도 써야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건 뭐야? 가는 게 확정됐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내일 지구 가는 거 빼박이야. 준비해 얘들아. 이런 얘기죠. 보통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애들도 전학 가는 애들 여기 2명밖에 없으니까 작별해서 안 해도 되나? 자, 어쨌든요. 다음 볼게요. 자, Rada and Johnny looked at Dad. 나 같아도 놀라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사 간다고 하면. 제가 전학을 8번 다녔거든요.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고 경기도 화성 살다가 대만 있죠? 타이완. 대만에서 살다가 경기도 이천 살다가 제주 특별자치도 살다가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에 2009년에 이사 왔어요. 도합 전학만 8번 다녔고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제 총 10번째 학교고 지금 살고 있는 탄현의 에듀포레 프로지오 저 아파트가 제 16번째 집이에요. 이사 많이 다녔죠. 그래서 유치원 경기도 화성시에서 졸업했고요. 초등학교 경기도 이천에서 졸업했고요. 중학교는 제주도에서 졸업했고 고등학교는 경기도 일산에서 졸업했으며 대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했어요. 싹 다 다릅니다. 하물며 어린이집도 달라요. 어린이집은 심지어 경기도 수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학 가는 그 비애랑 슬픔이 뭔지 알거든? 되게 외로워. 그래서
쌤 되게 소심했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얘기도 못해. 쌤이 MBTI 맨날 다르다 그랬잖아. 수업할 때는 E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업할 때 나로 빙의해서 MBTI 하면 저 무조건 E가 나와요. ES가 무조건 나오고 그냥 평상시라고 생각하고 MBTI 하면 무조건 IN이 나오거든요. 저는 평상시에 되게 소심해요. 얘기하지 않았어 옛날에?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식당이 어디라고? 벨 없는 식당. 저기요 해서 불러야 되는 식당.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왜냐면 저기요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웠으니까. 요즘은 배달의 민족 있으니까 어플로 막 시키면 되잖아. 예전에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았어. 배달도 어떻게? 전화해서 해야 되잖아. 전화했는데 내가 주문한 거 잘못 말할까봐 여기다 써놓고 외우고 그렇게 전화하고 그런 진짜 울트라 하이퍼 소심 그 자체였거든요. 진짜 소심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물어보면 막 이러고 그냥 말고. 그러니까 내가 좀 그때 선생님들 좀 미안한 게 나는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이 싫어할 것만 다 갖추는 학생이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무단결석, 무단지각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엄마가 보내놓으면 옛날에는 그 뭐지? 이렇게 노란 봉투가 있어. 학원 봉투. 거기다 돈 넣어서 현금 넣어서 이렇게 애가 가서 학원에다 주는 거거든. 근데 애도 안 오고 학원 봉투도 안 왔다는 거야. 피아노 학원에서. 그러니까 어딨나 하고 봤더니 밑에서 오락실에서 10,000원짜리 그 깎아 사 먹고 남은 걸로 오락실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뒤지게 맞았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었고 하라는 건 골라서 다 안 했던 최악의 불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죄책감이 있어서 열심히 하라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은 아닌데 어쨌든 자 볼게요. 그래서 라다랑 저니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3,000% 빠졌네. 다시 갈게. 반대 아빠를 in surprise 놀란 상태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전치사를 쓰면 어때요? 명사만 오면 되니까 절로 쓰는 걸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것도 한번 쓸데없이 늘려볼게. 쓸데없이 늘려보면 이거 그냥 뭐 하면 돼요? 관계절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to was 한 다음에 surprise를 그러면은 형용사로 바꿔야 되죠. 형용사로 바꿀 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로 바꾸면 되는데 성근아 surprise니 맞을까 surprised가 맞을까? 자 깊은 고뇌에 빠진 장당신. 이거 6과 때 했던 거 기억나? 감정 유발 타동사 그죠? 은채아 서프라이즈 뜻이 뭐지 동사로 쓰면? 놀라게 하다라고 해서 감정을 유발하는 타동사라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 이따가 또 할 거야. 서프라이즈는 놀라다가 아니야. 놀라게 하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능동이 서프라이징에 써버리는 게 무슨 참사가 일어나냐면 잘 봐. 분명히 우리 집으로 갈 거는 아빠가 얘기했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얘 관계사니까 선행사 있어야 되죠. 전치사도 근데 선행사 있어야 된다 했잖아. 전치사도 앞에 명사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빠의 말에 의해서 쟤네가 놀라야 되지. 근데 니네가 여기다 서프라이징을 해버리면 뭐냐면 얘네가 아빠를 놀래키고 있는 거야. 아빠가 야 우리 지구 갈 거 했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아빠 우리 지구 갈 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야 돼요? surprised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절로 썼던 걸 간단하게 구로, 즉 명사구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전치사의 톨포인트.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excited가 계속 나와. 그래서 감정유발 타동사가 7과에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꼭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라다랑 조아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 윤서야 엔드 보자마자 바로 네 글자 뭐라고 해야 되죠? 친구를 찾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 찾기 정말 엄청 많이 나오더라. 7과에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라다랑 조니가 아빠를 쳐다봤고요. 그리고 플러트가 떠다니다라는 뜻이잖아. 당연히 왜 떠다녀요? 우주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갔다는 뜻이야. 아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갔대요. 알겠죠?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floated towards him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rather asked dad. 라다가 아빠한테 물어봤대. What's it like on Earth? 지구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everything is different there. 거기는 모든 게 다 다르단다. 가령 예를 들어 sky is blue. 하늘이
파랗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한국 오시면 저런 얘기 못 할 텐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죠? 옛날 한국 오셨나 봐요. 자 그래서 네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거기는 하늘이 파래라고 얘기를 했대요. 좀산 넘었는데 이걸로 지고 오는 건 좀 에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여기부터 보시면 I've never seen a blue sky. 자 요거는 현재 완료죠. 이제 현재 완료 나오면 내가 기본적으로 그냥 have 나오니까 완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 완전히 절대 경험이니까 이거는 뭐야? 경험 얘기하는 거죠. 경험. 그래서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 해본 적이 네번이니까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이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적인 느낌, 경험적인 의미를 쓰려고 표현을 한 거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이거 왜냐면 어법 문제를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파란 하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조한이가 얘기하는데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said Rada. 그래서 라다가 한줄 더 떠서 여기 하늘은 항상 검었잖아요. 항상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쓰인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거 하지 마. 왜 과거 시제인데 왜 얘는 현재예요? 이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여기다 was 쓰면 대참사죠. 그러면 우주는 옛날엔 검했는데 지금 안 검았다는 뜻이야. 알겠지? 시제 불일치, 시제일치 예외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연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체크해두세요. 여기 현재 시제 쓴 건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시험 문제 낼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s. suit는 복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입을 필요가 없어. 이 커다란 우주복을요. 왜냐하면 there is. 자, 이것도 도치죠. 조심하세요. 주어, 동사, 에어 단수죠. 그래서 there is air everywhere. 지구는 공기가 어디에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 이제 우주복 안 입어도 돼. 이거는 좀 꿀이네. 그죠? It's also hard to jump. 이거 가주어진 중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너네가 그냥 특강 시간이었으면 저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냐면 그건 또한 어려워. 그게 뭐냐면 뛰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이거는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주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Jump there. 거기는 점프하는 게 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지구가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를 끌어당기는 걸 중력이라고 하죠. Gravity. 중력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점프하지 못하겠네요. 이런 얘기죠. 또 what else? 뭐가 있어요? 라다가 물어봤어요. There are hills.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주어가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붙이됐다. 그래서 hills, 언덕들이 엄청 많아. And they ar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할 때는요. 여기 전치사 with 써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로 뒤덮이다 라는 뜻이죠. 자, 뭐로 뒤덮였냐면 부드러운 초록색 grass, 풀로 뒤덮여 있는 초원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 언덕. You can roll down the hills. 언덕에서 구를 수 있대요. 굴러 내려갈 수 있대요. 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자, 근데 이걸 엄마가 얘기하고 있네요. 자, Dad, 아빠, have you ever rolled down a hill?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완료를 통해서 해본 적 있으세요? 굴러 떨어진 적 있으세요? 이것만 딱 떼고 보면 되게 페르 나갔죠? 굴러 떨어진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라다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그럼 겁나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네. 자, 너네가 봐도 amazing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너네 저기다가 amazed라고 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니?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 행위가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돼?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행위가 사람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mazing인 거예요. 알겠죠? 왜? 이 it 자체가 가리키는 게 누구니까? 굴러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굴러 떨어지는 행위가 사람들을 amazing, 놀라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능동의 의미인 amazing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amazing이 맞니? amazed가 맞니?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 유력합니다. 꼭 나올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너네 대부분 저거 중학생들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학교는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라고 해라 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니네 여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어메이스드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주어인지 보시라고 했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항상 영어에서 문장은 주어가 누구인지 잘 찾으셔야 돼요. 불러 떨어지는 행위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amazing은 출제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Johnny was thirsty. Johnny가 목말랐대요. 그래서 he opened the milk container. 컨테이너는요, 이거 용기란 뜻이에요. 그 용기가 courage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울 때 내는 그 용기가 아니라요. 담는 용기 그릇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유곽이라고 하시면 되죠. 우유곽을 열고 자 친구 찾아주셔야죠. 자 누구야? 그가 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흔들었대요. 그러니 당연히 우유가 흔들었으니 어때? 위로 공중분해로 쭉 날아가겠죠? 그래서 milk floated in the air. 당연히 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액체 물방울이 굴러다니겠죠 우주에서. 그리고 뭐를 형성한다? 또 친구 찾아줘야 돼요. 우유가 뒹굴뒹굴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형성했대요. 그 방울을 우주에서 하는 거 본 적 있지? 물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 그래서 조니가 가서 그걸 꿀꺽 삼켰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Johnny, if you drink milk that way on earth, 너 나중에 지구 가서 우유 그렇게 먹으면 너 다 젖는다 하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러네요. 자 여기다 would 쓰면 가정법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will 쓰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거야? 얘네가 앞으로 지구에 갈 거니까 사실을 얘기해서 그런 거야. 그잖아. 지구에서 우유 이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여기는 부럽네요. 엄마한테 안 혼날 거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later that night. 그날 밤 나중에 뒤에 Radha and Johnny talked a long time about Earth. 라다랑 조니의 지구에 대해서 막 얘기했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It was exciting to think. 이것도 시험 문제 100% 나오겠죠? 아까 amazing이랑 exciting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excite하게 하냐 봐야 되죠? 자, 이것도 진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행위가 라다랑 조니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나게 해야 되는 거? 여기 excited 하면 대참사인 게 이 생각하는 행위가 신나게 하고 댕겼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외국인 친구 못 사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라다랑 조니를 신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exciting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 자, 이 that은 윤서야 뭘까? 관계대명사요? 왜요? 목적어 없다. C가 4야, 타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룩이 자동사, C가 타동사라 했죠. 얘네 싹 다 무조건 타동사거든요. 목적어가 없네. 그리고 앞에 명사 있네. 사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죠. 관계사는 선행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데 they 주어가 있고요. were going to see and do 동사인데 타동사라 했죠. 목적어가 없네. 얘가 목적어 역할,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요, 이 문장 자체는 중요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주어 자리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유발 타동사 제대로 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연결할 수 있는지, 이거 세 개가 삼박자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 다 있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 다음에 감정유발 타동사,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문장 자체는. 자, there was one new thing. 또 도치죠. 자, 요거 단수고 동사예요. 자, 하고 that이라고 돼 있잖아. do 내가 아까 타동사라고 그랬죠? 라다랑 조니가 관계절의 주어 really wanted to do 동사. 얘가 목적격이구나.
그리고 앞에 선행사 있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이연타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they thought about it all night and didn't tell mom and dad about it. It was their secret.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얘기했길래 비밀로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비밀로 했대요.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the next day 다음 날에 Rada's family got on a spaceship. 자, 우주선에 탔고요. 자, it's going to be a long trip. 얘들아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우리 오랜 여행을 할 거란다라고 엄마가 얘기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be going to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사실적인 미래를 그렸기 때문에 be going to 쓴 거고요. That's alright. I'm so excited.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요? 주어가 나잖아.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당연히 excited, 신난 상태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괜찮아요. 저 너무 신나요. 라다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the spaceship finally landed. land는 이제 착륙을 했다. 그러니까 지구에 도착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land가 땅에 닿았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지구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Dad, it's difficult to walk. 아빠, 어려워. 자, 요거 진부하죠. 그래서 지구에서 걷는 거 참 어렵네요. 라고 라다가 얘기해요. I know, 그러게. Earth is pulling you down. 지구가 너를 끌어당겨서 그렇단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한 단어로 제가 압축시켜드렸죠. Gravity.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So Rada and Johnny couldn't float anymore. 자, 라다랑 조니는 더 이상 float, 떠다닐 수가 없대요. 왜?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그죠? 그래서 that was the first new thing. 이게 지구에서의 첫 번째 신기한 점이래요. What's that sound? asked Rada. A bird is singing, said Mom. 저 소리 뭐지? 하고 라다가 물어봤는데 새가 지저귀고 있네 라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I've never heard.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것도 경험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각동사죠.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가 노래를 부르는 것. 동사원형하고 보이죠? 이제 이것도 문법 포인트입니다. 저는 새가 지저귀는 것 그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쓴 거. 애다 여기다 투부정사 왜 못 쓸까? 은정아 여기다 to sing 쓰면 왜 안 돼? 왜 무조건 sing을 쓰라고 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저거는 투부정사 지금 입장에서 안 일어났다는 뜻이잖아. 어떻게 들리는데 소리가 따로 움직이냐고. 내가 듣는 순간 소리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저기다 투부정사 쓰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닥터 스테이지처럼 시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뜻 아니야. 나 나중에 앞으로 일어날 시간을 미리 들었어. 그러니까 너네 이거 신기 들렸다는 거 아니야. 새가 안 지적인데 새 소리가 들려 이러면 누가 친구하고 싶어 좀 무섭잖아. 그죠? 신기 내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당연하게.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왔네. 자, 얘다 두 슬라이드만 하고 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오늘은 문단 요약이나 이런 거 아마 안 할 것 같아. 이거 요약할 거리가 없잖아. 그냥 야구 지구다 이게 단데, 그죠? 일단은 지역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만 잘 해석할 수 있고 문법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돼요. And I've never felt. 이것도 경험이죠. 와, 저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또 wind, 바람을요. 당연히 대기가 없으니 공기가 없는데 바람이 어떻게 있겠어? 지금 우주는, 그지? Johnny가 바람도 처음 느껴요. There were all new things. 자, 도치 조심하세요. 자, 여전히 새로운 게 있네요. Rada and Johnny ran up the nearest hill. 라다랑 조니가 근처에 있는 언덕을 막 올랐대요. At the top, 정상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서로를 바라보고 and 그리고 웃었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맞춰줘야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lay down.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lay는요, lie 자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알겠죠? 여기 lay down, 그럼 lay가 만약에 동사 원형이었으면 눕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갑자기 얘네가 난 대신 눕힌다는 뜻이 돼버리죠. 미친 뜻 되죠. 이거는 lay가 lie의 과거형이다. 이거 이따가 문법 정리할게.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lay down, 누웠대요. 부드러운 초록색 풀 위에. 자, 또 친구 찾아줘야죠. and니까 V1, V2예요.
그리고 굴러 떨어졌대. Here. That was their secret. 비밀이 뭔가 했더니 이게 비밀이었대. 그래 많이 해. 자, 요게 아까 얘기했던 엄마 아빠한테 숨겼던 비밀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걸 왜 찍냐면 너네 잘 봐. 너네가 봐도 이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이게 얘네들 비밀이니까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비밀 찾아서 써라. 아니 비밀 찾아서 1번부터 5번 사이 골라라.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초록색 잔디 위에 눕고 갑자기 굴러 떨어지는 거 이거 얘기한 거네. 이제 하긴 내가 아빠였으면 혼냈어요. 그죠? 못 떨어지고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데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넘어갈게. 자 이제 끝. 마지막. 내가 최상급이니까 좀 더 붙은 거 보이죠? 최상급은요 더가 왜 붙냐면요 당연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오늘 데일리 테스트 1등인 사람 손들어 보면 한 명 손들 거 아니야. 그 사람으로 특정됐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최상급 그래서 더가 붙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와 이게 새로운 것 중에서 제일 쩔어. 뭐가? 굴러 떨어지는 게. 그래서 shouted Ronnie and Johnny and they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again. 자 혼달라고 아주 발악을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대요. 그리고 끝. 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쉬는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20분까지 좀 쉬었다가 이따가 바로 진행할게요. 성환이 어떻게 단어 뽑아줘? 지금은 좀 외울래? 만약에 그러면 가서 이따가 말씀을 드려.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었어가지고 단어를 못 외웠고 못 가져와서 아까 담임쌤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좀 외우고 시험 봐도 되겠냐고. 알겠죠? 너 뒤에 일정 없지? 그러고 시험 보고 가야겠지? 선생님 그렇게 다 핸드폰 하기 더 편해? 그럼 목 나간다. 편하게 이렇게 하고 하면 목 아파 나중에.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좀 충분히 잤나요? 8분, 9분 정도 줬는데. 잘 잤어? 자, 좀만 정신만 좀 차리고 문법 개념만 조금 잡고 문법 개념만 좀 잡고 정리해 봅시다. 자, 이번 내신 기간 동안 제가 감정 유발 타동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유타라고 할게요. 타동사라고 했잖아. 타동사 만든 목적어가 존재해야 된다. 자, 서양 아이들은 동양 아이들인 우리와 다르게 감정 표현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니까 감정 표현을 주체적으로 자동사처럼 하는데 반해서 서양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감정을 느끼려면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 또한 타동사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문에서 봤던 세 단어를 토대로 볼게요. 자, surprise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amaze가 나왔고 excite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싹 다 뭐라고요? 타동사라고요. 타동사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뭐를 놀라게 하다. 또 마찬가지 뭐뭐를 놀라게 하다라고 할게요. 이거 사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서프라이즈는 진짜 말 그대로 너네 깜짝 생일 파티 같은 거 해줄 때 서관이 딱 그런 서프라이즈 할 때 그런 느낌의 놀라움이고 이 어메이징은 뭐냐면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놀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익사이트는 뭐뭐를 신나게 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감정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형용사로 바꿔야겠죠? 형용사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라고 배웠어요. 그게 바로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어때? 의미상의 주어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분사로 쓰면 얘는 뭐예요?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를 쓰면 감정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능동수동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뭐 하게 하는 라고 하면 되고, 이거는 뭐뭐에 의해 뭐뭐인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라겠죠. 그래서 surprising 하면 뭐뭐를 놀라게 하는, surprised 하면 놀란 상태, amazing 하면 뭐뭐를 놀라게 하는, amazed면 놀라게 한 놀란 상태, exciting 하면 뭐뭐를 신나게 하는, excited는 뭐뭐에 의해 신난 상태라고 하시면 되겠죠. 감유타는 이렇게 꼭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어법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7과에서. 그래서 아까 excited, amazing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됐죠? 그럼 넘어가도 되니? 자, 그 다음 가져진조. 자, 요것도 자, 가져진조는요, 일단 이수로 시작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t 한 다음에 비동사는 시제랑 수에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that은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이고, 다시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 심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접속사를 써서 하나의 명사절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당연히 어떻게
추격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추격하냐? 자, C 한 다음에 영사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되고 얘가 되죠. 제가 매번 얘기하죠. 준동사는 뭐를 가져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얘를 진주어로 보시고요. 가주어로 보시고 동사 보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축약된 표현까지 한꺼번에 공부합시다. 넘어가도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 그거 아까 레이 때문에 좀 정리할게요. 자,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생 때 공부했는데 대학생 때까지 여전히 맨날 탈탈 털리는 그 늘 어려운 두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자, 라이어. 라이는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눕다죠. 자, 그래서 얘는 자동사가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과거형은 레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 분사형은 레이드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라이가 거짓말하다라고 쓰이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인디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대망의 두 번째 레이는 눕다가 아니라 뭐뭐를 눕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부사로 쓸 때 과거로 쓸 때 레이드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역시 레이드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미쳤나봐요. 여기다 왜 레이드라고 했을까요? 죄송해요. 레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날 어려워. 그죠? 너네 아까 봤지? 그 레이 쓰인 거. 그거 아까 과거형이었잖아. 그거는 누웠다라고 해석해야 돼. 갑자기 눕히다라고 하면 진짜 대참사야. 왜냐면 니네 그거 아까 문장 보면 되겠지만 목적어가 없어. 자동사였다는 거죠.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수능에는 안 나와. 수능에 저거 레이 시험 문제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토익, 탭스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럼 깨알 문제로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문제 알겠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 7과에 나온 게 요겁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누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7과 어법도 끝났어요. 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 문단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얘는 왜냐면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안 할까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랩업, 즉 내용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냥 빠르게 읽고 끝낼게요. 요거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자, 라다는 조그마한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우주에서부터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지구랑 엄청 멀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거기에 아빠랑 엄마랑 동생 존이랑 같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라다의 아빠랑 다른 사람들은 우주선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일을 했다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그 행성을 떠나 다른 행성을 갈 수 있음을 얘기하려고 쓴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오직 라다랑 조니만 거기에서 애들이었대요. 그리고 걔네는 그 우주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라다랑 조니한테 얘기하기를 자 우리 다시 지구로 돌아간단다. 너네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때 한때 살았어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이 백에서. 자 내일 우리 지구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라다랑 조니가 아빠를 놀란 채로 바라봤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서 갔대요. 무중력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라다가 아빠한테 물었죠. 지구는 어때요? 하니까 모든 게 다 다르단다 거기선. 가령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랗거든. 아빠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 번도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조니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여기에 있는 하늘은 항상 검은데. 자 과거 나왔다고 또 저기 was 쓰면 큰일 나겠지. 자 you don't have to wear. 너네 그거 엄청 커다란 우주복이 안 입어도 된다. 왜냐면 지구는 항상 공기가 있거든. 그래서 어려울 거야 끼는 게 거기에선. 왜냐면 지구가 너네를 끌어당길 거거든. 그래서 여기선 점프하면 쑥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선 점프해봤자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또 뭐 있어요? 라다가 물어봤대요. 자 거기 또 언덕도 있어. 그래서 너네 그 언덕은 다 잔디로 뒤덮여 있는데 얘네가 왜 굴러떨어지는 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다음 얘네는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못하잖아.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떨어지는 기분이 짜릿해서 한 거지 않을까. 저한테 왔으면 제가 알아서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건데 자 저한테 안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굴러 떨어질 수 있어 언덕에서. 엄마가 얘기를 했대요. 아빠 그러면 굴러 떨어진 적 있어요? 라다가 물어보니까 물론이지. 그거 꿀잼이야 라고 이거 하려고 지구 하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치? 아빠 얘기했대요. 조니가 갑자기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밀크 우유를 딱 꺼내면서 우유곽을 열었는데 막 흔들었대. 당연히 우유가 튀었겠죠. 근데 우유가 당연히 우주였으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막 둥둥 떠다니겠죠. 그러면서 물방울도 형성했을 거고요. 그래서 조니가 이렇게 가가지고 싹 삼켜 먹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조니 만약에 너 지구에서 우유 그렇게 먹으면 너 다 젖는다. 중력 때문에. 자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대요. 그날 밤 저녁에 라다랑 조니가 오랫동안 지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 재밌었대.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을 지구에 가서 그들이 보고 하게 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났다라는 거죠. 이제 가면 되게 재밌겠지? 너네가 에버랜드 가기 전에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하지 않겠어, 그죠? 자, 하나 새로운 게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라다랑 조니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그들은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았어. 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그게 뭐야? 물론 떨어지는 거, 그죠? 그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얘기를 내내 했지만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 왜냐면 그건 우리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다음날에 라다의 가족은 우주선에 탔고요. 엄마가 자 오랜 여행이 될 테니 좀 잠 좀 자렴 했더니 괜찮아요. 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십이 마침내 드디어 지구에 도착했어요. 그죠? 그래서 라다가 아빠 되게 지구에서 뛰는 게 걷는 게 되게 어렵네요. 그렇지 지구가 너를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라다랑 조니는 그래서 더 이상 둥둥 떠다닐 수가 없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얘네가 느꼈던 최초의 것이죠. 바로 중력이 땡겨서 뛰지 못한 거. 자, 뭔 소리지 하고 라다가 물어봤더니 새가 지저귀고 있구나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와 저는 새가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봐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I've never felt the wind. 그러니까 옆에서 동생이 거들죠. 저는 바람을 처음 느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다랑 조니는 가까운 힐 언덕으로 올라갔대요. 정상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그다음에 웃었대요. 웃기게 생겼나봐요. 자 그리고 그들은 누웠답니다. 그 부드러운 잔디밭에 눕고 갑자기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That was their secret. 바로 이게 그들의 비밀이었고 This is the best new thing. 와 이게 제일 개꿀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라다랑 조니가 소리를 쳤고 그들은 다시 저기로 올라갔답니다. 끝. 내용이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리 안 하고 딱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배운 거 어법이랑 어휘 같은 거?
없죠. 되게 쉽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단은 오늘 기본적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5과랑 6과 통합본 숙제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하고 안 된 거는 지금 빨리 해결하고 가는 시간으로 좀 삼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정규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5, 6과 통합본 꺼내세요.